네,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은 CPI 때문에 장 막판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뉴욕은 장 초반에는 하락을 했지만 CPI를 적응을 하면서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결과는 이겁니다. 자, 다우지수가 0.6%, 그리고 S&P 500 지수는 0.4%, 낙폭이 컸었던 나스닥 지수는 0.1%까지 빠르게 낙폭을 줄이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물가, 침체가 되겠는데요. 우선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9.1%가 나왔습니다. 전망치를 상회한 것이고요. 지난 5월에 8.6%가 올라갔었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상승폭을 키운 겁니다. 9.1%가 오른 거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겠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큰 변동성을 주는 재료가 바로 에너지하고 그리고 음식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 때문에 9.1%가 올라간 거고요. 이 변동성 재료들을 제외한 근원 CPI 물꼬를 보게 되면은 5월 대비해서 6월은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폭을 줄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연준의 고강도 긴축과 관련해서 시장의 분석들이 나왔었는데요. 고강도 긴축을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7월 회의 때 100bp 인상 가능성이 전날에 7% 가능성이었었는데 이게 82%까지 하루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강도 긴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시장에서 나왔고요. 또 이웃 국가인 캐나다는 이날 100bp를 실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75가 아니라 지금 100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CPI가 발표된 이후에 고강도 긴축에 대한 전망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3.2%까지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금리 정책이 올라가게 되면 단기물이 큰 폭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10년물은 반대로 조금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날 장단기 역전 현상은 더 심화됐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베이지북도 발간을 했습니다. 지금 총 평가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지역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고요. 거기에다가 이러한 가격 상승 분위기가 연말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와줬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5월 중순의 경제 활동 자체가 완만한 속도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약간 부정적인 것은 미국의 5개 지역에서 실제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도가 더 늘어났다라고 걱정을 표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0.4% 평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하락은 하고는 있는데요. 낙폭이 조금씩 일별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가장 강했던 게 이제 경기 소비재입니다. 0.8% 오르면서 상승이 가장 컸었는데요. 이제 이 안에는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업종이 있습니다. 이날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 소비재를 끌어올렸었던 그런 재료가 되겠고요. 가장 부진했던 것은 산업재,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거의 한 1%를 전후해서 하락세가 쭉 나와줬는데요. 산업재 쪽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주로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이 좀 나와줬고요. 또 서비스 쪽에서는 성장주, 예를 들면은 뭐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OTT 관련된 종목들이 이날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1%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이렇게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은 미국 증시가 되겠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이쪽에 반도체, 그리고 이쪽에 전기차,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방어주, 이쪽에서는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저 왼쪽 끝에 있는 금융, 그리고 헬스케어와 산업재, 이쪽에서는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우선 IT부터 체크를 해 볼 텐데요. 대형 IT 쪽에서는 뭐 혼조 마감입니다. 구글이 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다는 부분, 나머지는 좀 상승하는 내용도 나와줬었는데요. 좀 개별적인 악재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구글은 증권사 코엔 쪽에서 이 구글의 광고 매출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락한 것도 있고,
실제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구글 자체적으로도 신입사원을 뽑는 숫자를 줄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3% 개별 악재에 따라서 더 밀리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1% 올랐습니다. 그동안 계속 걱정이 됐던 게 아마존 프라임데이입니다. 이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걱정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이 60억 달러 이상 나오게 되면서 이날 전년 대비 8% 늘었다는 소식에 이날 아마존은 1%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성장주 쪽 좀 체크해 볼 텐데요. 테슬라 보시죠. 1.7% 올랐고 GM도 따라가는 분위기인데요. 우선 테슬라의 개별적인 이슈였습니다. 일본 파나소닉 쪽에서 지금 미국 캔자스시티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테슬라한테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전기차들의 판매 인도 대수가 2분기께 나왔는데요. 상당히 개선이 되게 되면서 이날 전기차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OTT 업체들 약간의 혼조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대형주인 디즈니가 약세를 좀 보여줬었고요. 이제 그 가운데 이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쪽하고 지금 구독 요금제와 관련해서 협력을 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이날 넷플릭스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넘어가 볼 텐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 올랐습니다. 이 지수는 전약 후강의 패턴으로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은 살아나는 분위기가 되겠고 최근 하락했다는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날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업황 자체가 바닥일 수 있고 또 굉장히 비관론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라는 분위기가 더 컸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제조업체, 장비업체 다 웬만하면 올라가는 분위기였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AMD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1.5% 올랐고요. 이 증권사 쪽에서 목표가를 160에서 120달러까지 낮췄지만 최근에 이런 주가 하락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수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AMD가 올랐고 AMD랑 연결되어 있는 엔비디아까지 동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이제 금융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은행주가 제일 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역전 현상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라는 부담감 속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JP모건 체이스가 0.9%,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은행 모두 다 1% 이상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이날 부진했습니다. 자, 이 밖에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 보험 쪽이라든지 이 진단키트 이런 쪽에서 그동안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한 기대치를 좀 반영하게 되면서 올라갔다가 차익 매물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고요. 또 이날 민감재 주계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여기서 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한번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안 인테리어와 관련된 홈디포가 0.7%, 로우스도 그 비슷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테슬라, 이 파나소닉 쪽에서 일본의 전기차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쪽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서비스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라가게 됐는데요. 512 오토모티브가 2.1%, 그리고 오토존 0.7%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산업재 쪽에서는 이번 7월 FOMC 때 100bp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부담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허니웰이 1.5% 하락을 하는 모습 나와줬고요. 그리고 캐터필라도 0.5%대의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날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항공주들 볼 텐데요. 전체적으로는 혼조 흐름이었었고 델타항공은 이날 하락을 좀 깊게 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엇갈렸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고 확실한 회복은 아직이구나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측에서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된 전망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전망 자체가 미적지근하다라는 평가를 내게 되면서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4.7% 장중의 변동성을 상당히 좀 크게 보여줬고요. 바닥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델타항공은 2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트위터입니다. 말했던 법적 조치 이제 돌입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7.6%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합병 계약을 일론 머스크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트위터 입장에서는 계약대로 사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 쪽에서는 합병 이후에 또 일론 머스크가 이번 이 계약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트위터도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악재를 겪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날 이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종목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 증권사 웨드부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이 트위터와 머스크의 이런 소송 자체가 트위터 쪽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날 트위터는 7% 이상 올랐습니다. 3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장 후반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깜짝 놀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독일 닥스 지수가 1.1% 하락을 했고요. 프랑스 캬크 지수, 영국의 푸츠백 지수는 0.7%씩 하락을 했습니다. CPI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날 독일 증시가 더 밀리게 된 것은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스프롬 쪽에서 해저를 통해서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 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가스 가동을 재개하는 것을 보장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와 관련된 우려가 커진 게 이날 독일 증시에 더 크게 추가 악재로 반영됐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워낙에 어제 세게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의견이 대다수고요. 96달러에 1달러 정도 더 상승을 했습니다. 구리 가격은 경기 침체에 이런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0.3% 수준으로 조정받았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I 지표 발표 그리고 약달러 영향을 받게 되면서 반등 줍니다. 0.3%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수익률은 장단기 역전 현상이 좀 더 심화된 가운데 침체 쪽으로 장기물은 영향을 받으면서 3%대에서 2.1bp 하락한 2.9%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날 시장에서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고 이제 이 부분을 뉴욕 증시가 소화하는 그런 하루가 됐었는데요. 어땠습니까? 예,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4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소화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장중 등락을 보이는 결국 스토폭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같은 물가 급등으로 인해 연방준비제도가 7월 FOMC에서 1%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장 초 시장이 급락했지만 오후 들어 6월 물가 지표에 최근 원유와 곡물 등의 가격 급락세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했고 주가 지수는 낙폭을 줄이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 리스크에 대한 IMF의 부정적인 전망이 발표된 점도 시장에는 부담이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달 말에 2022년과 23년에 세계 경제 전망을 추가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의 성장률 또한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하며 경기 침체를 피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2022년은 전 세계 경제에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이며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하는 2023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41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미국의 6월 CPI 지표와 관련해 데이터가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며 현실에 뒤떨어져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수치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면서 구체적으로 약 30일간 지속된 휘발유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밀과 같은 다른 상품들의 가격 역시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 급격히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한 점을 강조하면서 근원 CPI 상승률이 6%를 밑돈 것은 작년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면서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략 비축유 방출을 지속하고 러시아산 석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며 휘발유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해야 한다면서 석유 가격이 지난 6월 중순 이후 약 20% 이상 떨어졌지만 지금까지 휘발유 가격 낙폭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석유와 가스 회사들의 신속한 휘발유 가격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매그니파이 머니가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2,0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응답자 중 88%는 경기 침체의 경고 신호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적했으며 응답자의 61%는 주택과 임대료의 상승, 56%는 금리 인상, 55%는 주식시장의 약세, 42%는 소비 지출, 36%는 실업률의 상승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그니파이 머니 측은 유가와 식료품 비용처럼 사람들의 일상의 필수적인 것의 가격이 치솟을 때 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고용시장과 임금 상승 등의 밝은 부분이 있지만 높은 물가로 인해 미국인들의 재정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은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 쪽에서 낙폭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증권사 리포트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와 관련된 내용도 나왔는데요.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베어드가 최근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제시한 데 따라 몬테나주 기반의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업체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가 오늘 2.8%가 상승해 149달러 6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베어드는 향후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의 재가입 등으로 인한 증가세로 인해 2023년과 24년에 매출이 각각 66%와 49%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시장에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서 최근 증권사 JP모간과 제프리스도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며 현금 흐름이 증가하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전일 종가 대비 약 37%가 높은 200달러 선으로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8%, 전년 동기 대비 10.7%의 상승이며 이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JP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모건 스탠리, 타이완 세미컨덕터, 에릭슨, 코네그라 브랜스, 신타스코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엔진 게이밍 앤 미디어, 그리고 레코 시스템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소비자 물가뿐만이 아니라 생산자 물가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